114화죠. 이거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장면이죠. 여기서 정숙 씨가 무슨 일로 생긴 거냐면 말이 와전됐어 이러면서 본인한테 들어. 그게 제일 정확해. 정숙 씨가 여기에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중간에 리더 역할을 하지 않았지. 조언자 역할 정도로 하고 끝났어요. 너네끼리 한번 다시 알아봐라 라고 힌트만 주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 공평하게 힌트는 줘야 되니까 들어보면 정확히 이해할 거야. 정숙 씨는 지금 상황 파악 다 끝났거든요. 아, 영숙이 지금 불안 같은 거 좀 주입했구만. 그래서 광수가 오해하고 스스로 그냥 한 발 뺐구만. 그리고 옥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발 뺀 것만 보고 그러고 있구만. 판단은 옥순이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정숙 씨랑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영숙 씨는 좀 발을 빼고 싶지.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거기 안에서 이 평온한 건 싫지만 분란이 있는 상황의 중심에 서는 거는 또 두렵단 말이에요. 영숙 씨는 평온한 건 익숙하지 않아? 싫어. 그렇다고 내가 분란 안에 들어가는 것도 싫지. 영숙 씨는 뭐가 좋아요? 분란도 싫고 평온한 것도 싫으면 뭐가 좋아? 내가 통제 안에 상황이 돌아가는 게 좋아. 내 예측대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는 게 좋지. 갈등이 없는 건 안 돼. 갈등이 없는 거는 익숙하지 않거든. 그게 이제 영숙 씨가 바라는 모습인데, 그래서 내가 갈등의 중심에 장기 안에 장기 말이 되는 건 싫어. 내가 장기를 두고 싶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내가 빠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정숙 씨는 어쨌건 여기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사람은 영숙, 광수야. 정숙 씨 머릿속에. 왜냐면 영철은 없어. 영철이 그 광수에게 무언가를 넣었다는 얘기를 광수와의 데이트에서 많이 듣진 못했거든요. 어쨌건 여기 정숙 씨 머릿속엔 영숙과 광수 이야기만 맞춰보면 답이 나와. 너도 있잖아 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거든. 지금 영숙의 이야기가 실은 중요하거든. 그래서 영숙이 옥순한테 사실대로 얘기해주면 옥순이 그걸 토대로 광수와 풀든 아니면 광수를 내려놓든 알아서 할 수 있거든. 영철이 없어도 돼. 정숙 씨 생각에는. 영철이 없어도 퍼즐은 다 맞춰줘. 그렇기 때문에 너도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뭐 영숙한테 일침을 갔다 그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중요한 퍼즐인 거야. 그래서 영숙을 이제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는 광수님이랑 데이트할 때 모든 얘기를 다 옥수님 얘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더더욱 필요하지. 옥수님 얘기만 했으니까 필요하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려줘야 될 거 아니야. 경각심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바로 지난번 썸네일에 잡았다 요 경각심이라는 썸네일에서 많은 분이 좀 좋아해 주셨는데, 옥순도 지금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아, 경각심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정숙 씨도 광수님이 영숙이 말한 경각심을 찾아봤다. 광수 머릿속에 경각심을 주입한 게 너다. 그래서 그 경각심의 정체를 너의 발언과 광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광수의 입으로 들어서 비교를 하고 옥순이 판단해야 된다가 정숙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영숙 씨가 맞잖아. 자기가 경각심 가져야 되는 건.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일반론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번에는 경각심이란 단어 자체를 몰랐던 건 아니지만 어떻게 쓰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걸 보면 좀 배우려는 태도가 있죠. 한편으로는 좀 다른 뜻으로 나한테 쓴 건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광수 이 사람에게 나쁜 감정은 없어. 당연히 사람 마음이 그런데 자기가 하는 그 행동에 책임은 져야지. 여기에서 지금 옥수님은 광수에 대해서 이 옥수님의 태도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옥수님은 사실관계? 그래, 나는 밝혀내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는 광수에게 마음이 있었고 광수의 행동을 보았다.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길 바란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숙은 네가 사실을 알고 싶으면 아까 말했던 언급했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옥수는 네가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해. 오해가 쌓인 건 사실이야 라고 말해준 거고, 옥수는 오해가 쌓였다 한들 광수가 나한테 보여준 태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행동이다. 말 그대로 옥수는 자기가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선순위에 집중하고 있죠. 이제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자한테 수동 공격하거나 이제 그런 패착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말을 전달하는 있었지만 이런 옥순 씨의 태도는 멋있는 부분이지, 확실히. 그러니까 옥순은 광수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지. 주변 사람들을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시선들, 질투, 시기 자기가 흘려내릴 수 있어야 돼. 광수와 옥순이 그래도 잘 어울렸던 부분은 기본적으로 엘리트 의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광수는 그거를 감당할 그런 멘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옥순은 깨달아버린 거지. 옥순이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가 많았겠죠. 이 지금보다 어렸을 때 이 사진 핸드폰에 갖고 다니는 것처럼 예전에는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겠어. 그런데도 그런 것이 이제 회사 생활이 내는 걸 안 하니까 뭐 이렇게 정치력이나 이런 게 갖추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왕관의 무게를 감당할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내가 지금 옥순 씨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광수에 집중한 이 태도를 칭찬하는 거지. 광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끔 그러니까 여기 이번 솔로나라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 무리 중에는 이 악의적으로 이간질을 하는 사람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피해를 안 보느냐, 그런 사람들 피해를 안 보고 내가 여기에서 어쨌거나 좋은 산출물을 낼 수 있느냐, 그거에 좀 집중을 해야죠. 내가 거기에 막 끌려다녀 버리면 인생이 고달프지. 세상에는 중요한 일이 많거든. 사소한 일에 목숨 걸다가 정몽작 중요한 거를 놓쳐버리는 거니까 인생이 낭비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의 이간질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무리들은 인생 자체가 얼마나 낭비야. 불쌍한 존재들이지, 생각해보면.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태도만 보면 제 모습을 보는 저 대단한 거고요. 아, 대단하지. 이상하고 아름다운 솔로 나라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우리가 다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글도 나는 개인적으로 좀 재밌었어. 물론 제가 잘못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기나긴 토끼고를 지나 솔로 나라에서 이들이 찾는 것은 다시 한번 기묘한 모험을 떠날 시간. 토끼고를 지나서 기묘한 모험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잖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매트릭스잖아. 매트릭스가 처음에 그 흰토끼를 쫓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매트릭스 안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곳에서 지금 깨우치지 못하고 이게 이제 세상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믿고 자신의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이제 여기서 지금 프레임에서 끌려가고 있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밌었어, 이 표현 자체가. 매트릭스와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다 이렇게 상징하는 것 같아가지고 선택이 시작됩니다. 벌써 이제 선택받지 못할 게 두려워서 이제 눈물이 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선택은 남자들이 하겠습니다. 이제 남자들의 선택 차례죠. 남자들이 선택한다는 말에 상철 씨는 미소를 짓죠. 상철 씨는 지금 선택할 사람이 영숙을 선택해도 되고 지금 옥순을 선택해도 되거든. 하지만 광수는 선택할 사람이 쫓겨나 버렸어. 그 마음속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옥순을 선택해서 해결하고 싶지. 하지만 옥순과의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거쳐야 될 게 많아. 이 사람의 마음도 돌려야 되고. 광수 씨는 지금 마음이 무겁거든. 진짜로 내가 마음으로 선택할 사람이 남질 않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옥순을 선택해서 해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건 되게 두려워. 그러고 보니까 좀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영혼님. 영혼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영숙 씨는 영혼님을 더 알아보고 싶다고 했어. 마음 한구석엔 상철이 있지. 하지만 지금 영숙 마음은 무슨 생각이에요? 상철한테 벌 주는 생각이잖아. 감히 내 편을 안 들어? 이렇게 됐다고. 이제 상철 싫어? 끝? 이게 아니라고. 그래서 슈퍼데이트를 영호님이랑 하고 와가지고 영호님인 말을 하면 다 너무 이해를 잘 해줬다. 지금 영호와 상철 머릿속에 무슨 차이예요? 영호는 내 편 들어줬다. 상철은 내 편을 안 들었다. 그런 상태다 보니까 영숙님은 영호님이 좋아서 가는 마음, 물론 이것도 있지. 하지만 이 마음은 내가 봤을 때 30% 이내야. 상철이 미운 마음 때문에 영호한테 가려는 거야. 근데 상철이 밉다는 마음은 상철이 나한테 나쁜 짓을 해서 혐오스러워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난 이 사람이 좋은데 이 사람이 내 편을 안 들어줘서야. 그러면 상철에게 안 가는 그 마음조차 상철을 좋아하는 마음이지. 그게 영숙의 사고 체계란 말이에요. 좋아할 때 싫은 척을 해. 그런 거죠. 진실을 말하지 않아. 상철이 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할 때도 좋잖아요. 그때 틱틱대잖아. 근데 실은 영숙의 이런 태도들은 우리보다 부모님 세대의 분들 중에도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 많아요. 자식들 막 전화 안 오다가 막 오랜만에 전화하면 야, 너 왜 인제 전화냐? 너 뭐 부모가 죽은 줄 알았냐? 하시는 부모들도 있어. 이거는 그치. 토닥토닥 해주철과는 완전히 다른. 상철과는 왜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게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영숙이 영호에게 바라는 그런 부분은 물론 상철이 나중에 해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걸 가장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이야. 사기꾼이나 원하는 게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다정함, 그리고 편들어주는 걸 얼마든지 해도 돼. 근데 실은 진짜로 영숙을 생각하고 영숙과 가까워지려면 영숙이 주변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길 바라는 게 실은 영숙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영호가 영숙을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지. 영호는 그냥 말 그대로 맞춰주고 그냥 자기는 안전이별을 하려고 하는 그 정도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호의 목적은 뭐예요? 안전이별. 그렇기 때문에 영숙을 다 맞춰줄 수 있었어. 그런데 영숙의 마음은 이 사람이 내 편 들어주나?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거기에서 영호의 이런 태도로 서서히 영숙과 이렇게 편도 들어주고 하면서 이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지.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인간의 모집단에는 더 많은 비율이 사기꾼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내 편 들어주는 사람만 만나려고 하다 보면 확률적으로 이게 나중에 변하는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거죠. 영숙이는 남한테 관심 없는 성격인데 슈퍼데이트권 광수한테 쓰기 싫어서 경각심 어쩌고 한 건데 상철한테 쓰고 싶다고 하면 될 일을 그치 그걸 돌려 말하다가 너무 커졌어. 현숙은 짜장면 안 먹게 해주셨네요 라고 겸손히 말을 했죠.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어. 영식이 올 거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은혜 갚았네 정도로. 여기서도 살짝 그런 자존심을 살짝 세우는 말이지. 영호님은 현숙님을 선택하죠. 여기서 영호님이 옥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현숙님을 선택한 건 여기서 내가 옥순을 선택하면 현숙의 마음은 영식으로 굳혀지겠구나 라고 판단한 것 같아. 그래서 만약 내가 옥순과 시간을 보냈다가 옥순이 아무도 선택하지 않아 버리면 그러니까 내가 옥순의 마음에 들 정도가 안 된다면
나는 현숙에게 돌아갈 기회는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숙님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죠. 물론 마음에서 현숙님이 가장 크기도 하고 대화도 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숙님이 영호님이 선택했을 때 가장 그런 선택 확률이 높은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대화가 잘 되고 배려하는 모습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뭐 사람이 좋아 보이면 다 좋아 보이죠. 이 다음 영식 씨를 부르거든요. 영식 씨를 부르니까 바로 일부러 부르는 거냐. 영식 씨가 오는데 이제 괜찮아 난 예상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다 예상했지. 영식 씨가 현숙한테 갈 거를 예상 안 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뭐 아니야 아직 안 왔잖아 하지만 이런 것들이 현숙 마음속에 여자의 마음이야. 영호랑 데이트하고 둘이서 꽁냥꽁냥 하는 게 너무 재밌거든. 20살에 내가 잠깐 해봤고 대학생 때 내가 해볼 수 있었던 그런 행복감을 지금 재현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포기하는 건 참 힘들죠. 참 힘든데 그런데 이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지. 그러니까 망설여. 그리고 영식 씨가 그만큼 또 좋은 사람이고. 근데 이거 영식 씨가 이제 또 오고 있죠. 그러니까 다들 알고 있잖아요. 정숙 씨도 알고 있잖아요.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라고. 제일 끝까지 가야 되니까. 뭐 당연히 영식 씨는 계속 현숙님을 선택하겠죠. 뭐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어제 랜덤 데이트를 현숙님이랑 돼서 같이 했는데 저도 호감을 많이 전달했다고 생각했고 받았다고 생각을 했다. 을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하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 둘이서 막 신경전하네 어쩌네 그러는데 오히려 서로가 이런 부분을 받아주고 편한 사람이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오전에 데이트 갔다 왔으면서 오후까지 하려고 이렇게 막 놀리는 거지. 그리고 근데 실은 내 마음에 이런 불안이나 아니면 좀 싫은 부분이 있지. 당연히 내가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은데. 근데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서로 뭐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왜냐면 이 둘은 그 전에 영숙 씨가 영호 씨한테 이렇게 데이트 신청할 때도 영호 씨랑 영식 씨가 마주보고 웃고 이런 걸 보면은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막 친구다 이런 건 아니어도 서로가 편한 사이는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 씨나 영호 씨나 사회생활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거를 좀 받아주는 편한 사람이구나 정도는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이제 영호 씨도 마음으로 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또 영식 씨는 또 이런 걸 도와주는 사람이고 둘 다 좀 편안한 성격이니까 형님도 어제 하루 종일 하셨잖아요. 이렇게 바로 지지 않고 말을 하죠. 견제라고 하지만 이 정도로 대놓고 말을 서로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좋은 사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두 사람이 친구다 우정을 나눴다 이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말을 그냥 속으로 하고 막 겉으로 매너 챙기고 그게 오히려 신경전이고 경제지. 그게 기싸움이지. 이거는 대놓고 그냥 농담으로 싸우고 있는데 뭐 싸움이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게 차라리 더 쿨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소장 현숙의 마음은 영훈님. 영훈님과 데이트는 재밌거든. 그리고 이제 영식님은 데이트를 안 해도 선택을 나를 할 게 거의 확실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솔로 나라 안에서는 지금은 어쨌건 엄마로서 온 게 아니라 어쨌건 여자로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영훈님과의 데이트를 즐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 들 수는 있겠지. 그런데 그게 저는 현숙님이 조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현숙님이 여자로서 나왔겠죠. 그렇다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버릴 수 있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고 있구나 그런 진중한 모습에 마음이 좀 더 갔다. 근데 이게 이제 현숙 씨가 좀 미래를 생각하면 현숙 씨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호 씨랑은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다. 영식 씨랑 오래 쭉 갈 거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실은 갈등할 일이 아니거든. 원래대로라면 현숙 씨가 이제 좀 자기의 인생을 좀 생각하면 영호 씨도 지금 뭐 한 번은 무조건 짜장면 이러면서 좀 슬슬 걱정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영철 씨가 등장합니다. 영철 씨가 정숙 씨를 지나치는 이 장면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범위 내였는데 그 광수 씨가 순자 씨를 선택한 거는 완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야.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근데 뭐 여기서야 뭐 더 안 속았죠. 정숙님을 선택하고 영철 씨는 어쨌건 정숙 씨만한 대상이 없죠. 이렇게 초지일관 나만을 바라봐주는 사람한테 실망감을 준다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지. 그분이 저하고 제일 소통도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눈에 잘 안 들어왔고요. 그분한테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뻔도 했고 시도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이건 남봉꾼 같은 짓이야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분위기가 내가 다잡아버리니까 이게 고정되는 것 같고 나는 스펙타클 안에 있고 싶은데 안 되니까 광수 씨를 찔렀지. 제가 이상형으로 적었던 배려 있고 그런 내용들이랑 가장 부합하는 것 같아요. 정숙 씨가 굉장히 주변도 잘 챙기고 좋은 사람인데 이 배려 있고라는 게
배려 있고를 기준으로 사람을 선택했을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배려 있고라는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배려 있고라는 생각이 들었겠지. 여기서 지금 이번에 출연한 5명 중에서 영철 씨가 가장 배려 있는 사람인가? 아니지. 그건 아니야. 배려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차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겠지만 영식 씨가 그냥 봤을 때 영철 씨보다 영식 씨가 훨씬 더 배려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이상형이었다라고 스스로가 끼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 마음이 우선인 거지 내 판단이 우선인 게 아니야. 내 마음이 가니까 내 판단을 끌고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정숙 씨가 자기 일에서는 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앞뒤가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배려 있는 사람을 찾고 싶은데 내 곁에 배려 있는 사람이 아닌 거지. 명철 씨가 배려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이건 그냥 내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했고 거기다가 이성적인 판단을 덧붙인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숙 씨가 굉장히 현명하고 주변도 잘 챙기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사람인데 사람 관계에서 헛발질을 하는 부분이 이런 이유였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렇다고 영철 씨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다만 내가 이상형이라고 했고 내가 어떤 잡은 기준을 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외모적으로 마음 가고 외모가 떠나서 지금 마음 가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나의 근거를 이렇게 맞추는 거니까 이성적인 선택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그게 결과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좋은 사람 만나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정숙 씨도 이런 부분이 보이는구나. 어쨌건 마음이 통한 두 사람. 그리고 광수 씨. 이거는 진짜 의외였어. 이거는. 내가 마음에 가면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잘생겨 보이니까. 내 마음을 이성으로 다스려야 안 다스려도 돼. 하지만 내가 이성적이라고 생각하고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나중에 후회할 일이 적지. 왜냐면 이성은 흔들리지 않은데 감정은 순간에 맞춰서 흔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꼭 그러진 않아도 돼. 그래서 광수 씨는 옥순 씨를 선택할까? 아니면 영자 씨를 선택할까? 뭐 그 정도는 생각했겠죠. 옥순 씨랑 관계가 좀 불편하니까 딴 데를 갈 수도 있겠다. 뭐 그 정도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선택이 순자 씨야. 그래서 여기서 육성으로 터졌어. 대박. 여기서 바로 터져. 제가 이런 거 영상 보면서 저는 진짜 약간 이렇게 밋밋하게 보거든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봐요. 막 이렇게 막 웃긴 장면 이런 거 있어도 그냥 멍하니 봐. 근데 이 장면에서는 진짜 육성 야 대박 이런 터졌어. 순자 씨는 이제 바로 짜장면 먹는 줄 알고 눈물 날 뻔했잖아요. 처음에 시작부터 남자들 선택이라고 했을 때부터 마음속에 져 있었지.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너무 예측하지 못했었거든요. 이거 전혀 핵도 없고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였거든. 이게 조합을 해봐도 그러니까 물론 뭐 다른 사람을 다 배제하고 순자가 남았나라고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예측해? 그러니까 예측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순자님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가 또 정확히 드러나더라고. 여기서 이 장면이 빠져서 그런데 첫인상에서 제가 너무 빠르게 제를 했는데 어제 순자님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 내가 고민하고 내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이런 힘든 마음을 품어줘서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광수 씨는 자기가 이렇게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금 솔로 나라에서 지금 제일 뭐랄까 가장 혼란의 도가니탕적으로 태풍의 눈에 들어간 게 광수님인데 지금 자기가 위로받아도 모자랄 판에 지금 순자님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면서야. 그러면서 본인이 대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걸 단점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광수 씨의 사고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민의식이야 이게 지금 이것도. 부족하고 스스로 어떤 알을 깨닫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무언가 그 사람을 베풀어야 된다는 생각. 이게 어떻게 보면 광수 씨의 난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되게 이런 면에서는 광수 씨가 자기가 스스로가 정의감 있고 옳은 일을 쫓는 사람인데 이것도 지금 벌써 자기 욕망에 충실하지 못했잖아. 옥순 기준으로 생각하면 회피란 말이야 이것도. 어제 얘기를 한 거죠. 너무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지금 순자는 나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대화를 내가 너무 못했다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는 나의 구원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뭔가 그런 걸 통해서 광수 씨는 자기의 의미를 좀 되새기나 봐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것과 맞물리면 정말로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미칠 수 있지. 근데 이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거나 정작 나에게 좋은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광수 씨가 주변에 뭐야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종교랑도 연관이 뭐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대화가 안 통해서 그분을 제외했었기 때문에 이분과 대화를 다시 해보고 데이트를 해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다. 또 순자가 고민이 있고 내가 그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순자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란 말이죠. 물론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약간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시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는 애정결핍이야 하는 사람일 때 또 내가 모성애로 그 사람을 또 품어주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결핍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근데 연인 관계가 그러니까 내가 결핍 있고 이 사람이 결핍이랑 맞물려서 이렇게 오래 가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핍을 채우는 그런 자존감 올리는지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상대에게도 좋지 않고 나한테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 상대는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결핍이 계속 강화되거든. 그리고 나는 이런 구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를 통해서 회복이 되면 나는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이 회복되는 거를 온전히 바라진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마음 자체는 뭐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남녀를 떠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성애로 이 사람의 애정결핍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품어주고 싶지. 하지만 그 내가 모성애가 강할 때 이 사람이 애정결핍을 딱 하고 독립적인 존재가 됐을 때 나의 모성애는 그러면 누구를 품을 거야.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옥수님은 뭐 호감 가는 사람이 지금 아예 없지. 지금 공황 상태지. 실은 옥수님은 광수한테 올인했단 말이에요. 옥수는 영수는 왜 안 끌릴까요? 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건 영수 같은 정도의 영수의 외모를 가진 그리고 그 정도로 취향에 맞는 사람은 옥순 이전에도 많았거든. 이 나는 솔로 나오기 전에도. 근데 오히려 정말 순수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 있고 그런 사람 그리고 대화가 잘 되는 대화에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을 지금 옥순 씨는 찾는 나이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과거에 이렇게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뭐 얼마든지 옥순 씨한테 들이댔겠지. 그래서 영수 씨의 그런 외모적인 게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영수가 잘생겼고 광수가 못생겼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광수 씨 못생기지 않았어요. 그 프레임으로 보면 안 돼. 오히려 옥순 씨 입장에서는 그거를 반대로 봐야 돼. 왜 반대로 봐야 되냐면 광수가 나한테 들이대고 자신감 있고 특별한 존재. 영수는 관심 바깥. 그랬다가 광수가 어떤 패착을 하고 점점점 영수가 남자로 보일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외모적으로만 보면 영수가 남자로 보이다가 영수가 나한테 어떤 실수를 해. 그러다가 남자로 보지 않았던 광수를 남자로 보게 되는 그냥 외적인 느낌으로 보면 그런데 옥수는 반대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외모로만 보면 보통 이제 영수한테 먼저 딱 끌리다가 광수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사람도 좀 남자로 보이네 이렇게 된 것처럼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면 보는 거면 실패인데요. 그렇지.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옥순이 광수한테 실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는 똑똑한 사람이 좋다고 했으니까 이 외모를 떠나서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도 말을 하잖아요. 그런 광수님의 그런 용기를 높게 샀다. 그래서 옥수님 마음속에서는 광수 씨가 멋진 사람이야. 나처럼 주변 사람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엘리트 의식을 가진 멋진 사람. 영수는 흔한 사람. 그게 옥순 씨의 생각이라고. 영수는 그냥 흔한, 그냥 뭐 내 주변에 뭐 있을 수 있는 그냥 평범한 남자의 그룹에 들어있어. 영수는. 광수는 특별한 사람이야. 지적이고 그리고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 있고 나에게 올인하는. 그래서 광수가 훨씬 위에 있었거든. 근데 광수가 헛발질을 너무 많이 해버렸지. 그러면서 평범한 그룹에 있던 영수도 좀 남자로 보이네 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보면 조금 반대로 보이지. 그렇다는 않다는 거예요. 영수가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영수 씨가 훨씬 상위 퍼센트죠. 뭐 이게 뭐 주관적인 거긴 하지만 몸도 워낙 좋으시고. 근데 옥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외모로 이 사람들을 평가를 제가 계속 배제를 하는 이유가 외모에 대한 판단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나도 뭐 눈이 있는데 외모 뭐 보이죠. 근데 그건 내 눈이야. 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를 보려면 내가 주관적으로 보는 이 사람들에 대한 외모 판단을 좀 배제하고 봐야 돼.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거든. 물론 뭐 낯설 사계에서 11기 영철님 같은 경우의 외모라면 내가 외모 얘기를 하지. 왜냐면 객관적으로 봐도 그냥 그거는 탑급이거든. 탑급이단 말이야.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외모를 배제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면이 있어요. 당당한 게 아니라 가벼운 거였음. 그러니까 옥순 씨가 얼마나 실망을 했겠냐 이런 거죠. 다 무너져 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래서 때는 감정이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사람 관계에서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지금 시점에서 옥순 씨의 마음이 무너진 건 사실이지. 옥순 씨가 나 혼자 짜장면 아니야? 라고 하니까 여기서 영호 씨가 맛있게 먹어요. 그래. 근데 영호 씨가 생각했을 때 옥순 씨는 이런 걸로 흔들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이런 드립도 가능하고. 그리고 영호 씨 머릿속에 옥순도 후보자였을 것 같아요. 이 시점까지는. 근데 이제 날짜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옥순과 뭔가 더 이상 노력을 하려고 하진 않았겠지만 그냥 옥순은 이 정도로 흔들릴 사람은 아니겠구나. 그리고 너무 그걸로 주눅들지 말고 힘내요. 영호 씨가 약간 그런 개그 스타일이잖아요. 살짝 그 깐죽의 경계선에 있는 개그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잖아. 원래 스타일의 개그를 만약 영숙 씨와 데이트해서 했으면
영숙 씨가 책상을 엎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영숙 씨는 근데 또 그 줄타기를 잘하는 사람이니까 영숙 씨 앞에서는 또 그거에 맞춰서 개그를 하지만 옥순 씨한테는 이 정도로 해도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순 씨가 이걸로 뭐 기분이 나빴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영호 씨도 이제 그걸 아니까 이 정도로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옥순은 고독정식을 먹는다고 한들 여기서 옥순이 뭐 그냥 아무도 옥순을 선택하지 않을 정도로 옥순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견제의 대상이고 하나도 있으면 되는데 진짜 나 혼자면 뭐 고독 옥순이라고 거기서도 이제 바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상철 씨가 등장을 하죠. 뭐 다들 뭐 웃는데 이거는 유턴을 하는 거. 상철 씨의 유턴을 보고. 영자가 진짜 또 혼자 먹고 영수가 또 옥순 골라서 영자는 엄청 절망적이지. 이렇게 이제 왔어요. 영숙 씨는 기분은 좋지만 이제 티를 안 내려고 애쓰고 있죠. 웃음이 살짝 보이죠. 여기 지금 살짝 입꼬리가 올라가는 거. 하지만 아닌 척. 상철도 지금 여기 보면 영숙 씨를 많이 좋아해요. 상철 씨도 많이 좋아해. 왜냐면 영숙 씨와 관련된 이런 일에서 자꾸 이렇게 미소를 보이거든. 상철이 바라는 거 우선순위. 영숙의 마음을 얻는 거. 영숙과 잘 되는 게 우선순위라고 했을 때 여기서 유턴을 해갖고 영숙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좋은 선택은 없지. 근데 만약 상철이 영숙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보복하는 마음이다. 그러면 유턴을 했으면 안 됐지. 그래서 여기에서 상철이 바라는 것은 영숙과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러면 상철은 잘한 거야. 상철의 자존심? 자존심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지? 뭘 위한 자존심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선택을 해야겠지. 자존심을 선택을 하느냐, 내가 바라는 관계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자존심은 이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면서도 얼마든지 유지를 할 수 있겠지. 내가 자존심을 가장 선택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영숙 씨잖아. 자존심을 자기가 꺾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이기려고 들고 내가 통제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 하고 그래서 지금 영숙 씨가 뭘 얻고 있어. 자존심을 선택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실은 영숙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욕하면 안 되지. 영숙 씨가 지금 자존심에 선택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또 영숙 씨의 선택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또 상철 씨는 자존심을 선택했어야지 이러면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하나를 선택해야지. 영숙은 질투심 작전에 먹혔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상철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길까요? 이 시점에서는 고맙다고 여기까지 여기진 않았을 거예요. 질투심 작전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거고 여기서는 고맙다가 아니라 안도는 했겠지. 근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옥수님을 선택한다고 했다가 영숙님이 짜장면을 먹게 생겼어가지고 옥수님을 버리고 영숙님을 선택한 거죠. 옥수님이랑 대화하기가 되게 편했고 그런 모습은 보였죠. 그래서 상철 씨가 옥순 씨를 선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만약 순서가 상철 씨가 1번이었으면 옥순 씨를 선택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순서가 주는 메리트이기도 하지. 지금 이름 순으로 안 불렀거든. 그래서 내가 말하는 스타일 그대로 이렇게 잘 받아주면서 뭐 대화가 진짜 잘 됐다. 이게 옥순에 대한 얘기죠. 또 혼자가 될지 모르는 영숙을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았다는 거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운이야. 이 순서도 물론 제작진이 만든 순서지만 그 상철이 만약 가장 먼저 선택을 했다면 아마도 옥순을 선택을 했을 거고 그랬으면 또 이야기가 달라졌겠지. 영숙은 혼자 짜장면을 먹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또 흑화했겠어. 지금 상철과 데이트를 하면서도 자꾸 그 순간순간 흑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상철님은 광수 영숙 사건을 들은 이야기와 방송으로 봤을 때 달라서 실망하지 않을까요? 크게 실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상철 씨도 영숙 씨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버했다는 거를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지금도 상황 파악은 다 하고 있어요. 영숙님은 나한테 나와줬고 그 이후에 나를 선택 안 해줬다고 복수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영숙님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갔다. 데프콘이 영숙 받아줄 사람 상철밖에 없다고 2번 말함. 이 세상에 상철밖에 없는 거 맞는 것 같아. 아 그래요? 저도 예전에 뭐 연애할 때 이렇게 성격이 세고 이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 보면 그러니까 이 시기를 넘기면 그런 이렇게 좀 성격이 센 분들이 또 의리가 있어요. 근데 뭐 그래요. 뭐 연애 얘기를 하려니까 좀 그러네. 그리고 영수. 벌써 영수 얘기 부르니까 벌써 충격이야. 그래서 영수 얘기하자마자 벌써 덜컹 하는 거지. 영자는 지금 그 멘탈이 너무 지금 유리가 돼 있어요, 지금. 유리가 아니라 그냥 습자지 아닌가요? 얇기로는 습자지가 맞고, 깨졌을 때 주변에 상처를 입힌다는 건 유리가 맞는 것 같아. 습자지는 혼자 그냥 째주고 끝이잖아. 지금 영자 씨가 지금 너무 지금 말 그대로 습자지 같은 상태로 이렇게 녹아버리는 상황이지. 이제 옥순 씨는 잊지 않을게요. 고마워요. 이건 뭐야? 여기서도 지금 옥순의 이 말을 보면 영수 씨에 대한 이성적 관심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 호의에 대한 감사란 말이야. 영자 씨는 또 혼자 고독정식이 됐네요. 처음에 고독정식 크리 맞고 그렇게 이제 옥순을 경계하는 쪽으로 그게 전부 다 옥순을 향해 갔단 말이에요. 혼자가 됐던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는 남자들 사이에서 이제 영호 씨의 눈물이 터지죠. 영자님 짜장면 2번 먹네 이러면서 영자에 대한 걱정이 나오죠. 첫인상 선택에서 벌써 2번째 고독정식인 영자. 그래도
영호 입장에서는 영자를 동지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영자는 다 얼굴에 나온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약간 좀 책임감이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 이게 영자가 불쌍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내 사람의 손을 놓았던 그 기억이 얽혀서 눈물까지 터진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100% 영자에 대한 생각으로 울었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의 눈물은 영화를 보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는 내 상황과 맞물릴 때 더 눈물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이 없을 때는 아이들의 어떤 불쌍한 모습을 보고 또 옛날에도 물론 슬펐지. 근데 지금은 더 그런 것들이 슬프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경험과 맞물릴 때 슬픈데 영자가 지금 혼자 된 거는 영우 씨가 이혼의 기억과 내가 그런 혼자가 됐던 기억들과 맞물려서 눈물까지 터진 것 같아. 단지 솔로 나라 와가지고 처음에 짜장면 먹었던 것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삶과 맞물리니까 영자는 되게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영철 씨는 영자는 기분 표출 얼굴에 다 나와. 약간 내가 다 안다 라는 거잖아요. 영자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 지금 광수는 걱정하죠. 그런 사람들의 걱정. 영우도 걱정. 이쪽은 걱정 라인. 영철은 나는 영자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간파했다라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을 이 상황에서도 지금 살짝 나오지. 그런데 영식은 영자는 되게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또 영자가 그렇게 많이 한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과 영식에 대해서 잠깐의 말이지만 두 사람의 사고방식의 차이가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눈물이 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자 씨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혼자가 된 그 사실. 영우 씨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혼자가 됐었잖아요. 오랫동안 사내 연애를 했고 그래서 사내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었겠지. 그러다가 결혼하면서 결혼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이고 언젠간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기고 그런 과정에서 아 그래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그냥 결혼하자. 어차피 너밖에 없는데. 근데 막상 더 일이 터졌겠지. 사내 연애하는 그 장기 연애 동안 고통받았고 이 고통이 결혼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더 커져서 막상 결혼 기간이 길지 않고 헤어졌지. 그러면 그 상황 안에서 영우 씨는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런 게 지금 터진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내 삶이 투영될 때 사람들은 여기서 이렇게 감정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꼭 영자에 대한 눈물이라고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뭐 약간 왜 저래? 약간 그런 느낌이지. 지금 영철 씨는 재밌어.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상철님은 현실적인 말을 해. 그렇게 울 거면 네가 선택하지 그랬니? 물론 그렇게 뭐 무리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영호님은 선택 좀 해주시지. 그럴 거면 네가 하지. 약간. 근데 이제 미안하잖아 이런.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제 미안함. 근데 그게 이제 자기가 투영돼 있으니까 눈물까지 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영호님은 아니에요. 영수님 선택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뭐 영수님을 탓했다기보다는 약간 그런 농담으로 승화시키려는 시도 같아요. 상철님은 여기서 진짜 공감 안 해줌. 원래 이렇게 남자들끼리는 그렇게 공감하지 않아요. 여기서 오히려 우는 거를 어색해하지. 뭐 얘 왜 이래? 약간 이러면서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지. 울지 마 이러면서 그래 괜찮아 이런 거 잘 안 해요. 안 합니다 남자들끼리는. 근데 물론 여기서는 뭐 친한 사이가 아니고 거리가 있는 사이니까 좀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도 하지만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어떠는 줄 알아요? 야 이 새끼 운다. 사진 찍어. 야 이 새끼 운다 울어. 그러면서 뭐 사진 찍어가지고 그 자리에 없는 친구들까지 보라고 카톡방에 올려. 네 농담이에요.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그래.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나이 마음 먹고도 그럽니다. 네 마음 먹고도 진짜 찐친들끼리는 그러는데 예전에 진짜 친한 친구가 노래방에서 한번 그렇게 실현당해서 울었는데 한 놈이 찍어가지고 야 이 문다면서 막 한참 놀라가지고 걔가 처음에 안 울었는데 울린다고 놀리면서 사진 찍으니까 진짜 울었어. 그래서 막 그걸 우리가 그거 갖고 두고두고 또 놀래. 술 먹으면 야 이 새끼 노래방에서 울었다 그거 아냐 말이면서 지금도 놀려. 그래서 남자 사이에서는 잘 안 웁니다. 울면은 두고두고 놀림 받거든. 근데 이제 영호 씨는 어쨌건 뭐 여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막 친한 친구는 아니니까 이게 뭐 그렇게 뭐 무례하고 심한 건 아니고요. 남자들끼리는 다 그럽니다. 네네. 아닌 사람도 있겠지. 여기서도 지금 벌써 정숙님은 옥순님이랑도 대화 많이 했지만 벌써 옥순학 석사를 지금 수료 중이시죠? 옥순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연구 중이셔. 그래서 자꾸 헛발질을 하시지만 관심은 오로지 옥순에게만 지금 쏠려 있는 그런 영자 씨란 말이에요. 이제 뭐 각이 보였어요. 뭔가 각이 잡혔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영자 씨는 너무 옥순 씨에 대해서 성적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그런 옥순학 권위자 뭐 이런 표현을 쓰라고 했었는데 그 석사 수료로 한 게 아직 헛발질이 많으니까 옥순 마음을 모르니까 교수한테 혼나기 딱 좋지. 지금 이렇게 이제 논문을 쓰면 여기서 영자 씨가 자기 반성을 너무 제대로 해. 그런 것들이 정숙 씨 앞이니까 이성이 돌아오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래서 너무 아쉽다. 그래서 정숙 씨가 뭘 못했냐. 엄청 도망 다녔다. 갑자기 이성이 돌아왔어. 그런데 이렇게 도망 다녔다고 해서 다시 그러면 이제부터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냐.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돼. 사람이 반성을 해도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는 거에 명분을 가질 뿐이지 실은 이 맥락을 보면 과거에 했던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
지나놓고 보면 그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하려면 정말로 이성을 날카롭게 정말로 나에 대해서 진짜 그 나한테 팩폭을 해야 돼. 그래야 진짜로 내가 과거에 했던 후회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고 새로운 선택에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여기서도 영자님은 도망 다니지 말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막상 그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건 도망이 아니야 라고 도망인 거에 새로운 명분을 입힐 뿐인 경우가 많아요. 계속 옥순이라는 영자 머릿속에 그런 포식자에게서 도망 다녔지. 근데 실제로 옥순은 그런 건 아니었지. 광수와의 관계만 지키려고 했었지. 광수와의 관계에 끼어드는 영자가 미웠던 거는 맞죠. 그건 맞지. 그렇지만 그게 끝이었어. 그래서 언제 도망 다녔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숙 씨의 좀 따뜻한 리더십, 거기에 영자 씨가 또 이제 눈물이 나죠. 좀 자기가 신세가 좀 한탄스럽거든. 인생에 있어서 영자 씨도 후회가 많죠. 지금 영수 씨랑 데이트를 실패하면서 그때 타격이 왔을 거야. 아, 내가 안 될 것에 지금 노력을 할 뻔했구나. 그냥 못 오를 나무였구나. 실제로 그게 나무는 아니거든요. 근데 영자 씨는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좌절이 왔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아, 영수가 못 오를 나무네 라고 순간 생각하고 돌아보니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있었던 게 나한테 아침을 해줬던, 나에게 동등한 기회를 줬던, 어쨌건 그게 광수 씨의 마음이긴 하지만 광수 씨가 실제로 영자 씨를 그만큼 좋아했냐? 그거에선 물음표가 있죠. 근데 옥순 씨가 있었으니까 그만큼 좋아하지는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광수 씨는 영자 씨에게 똑같은 친절을 베풀려고 했었지. 영자 맞춤형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잖아요. 옥순과 다른 메뉴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생각이 나겠지. 영수라는 나무를 올려다보고 돌아서는 상황에서 옥순이 미웠지. 그러면 이제부터는 뭘 해야지? 생각했을 때 가장 떠오르는 거는 광수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잘못됐던 것 같아.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라는 건 내가 광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 도망을 갔냐? 도망을 갔지. 어쨌건 뭐 영자 머릿속에서는 광수와 나가는 시점부터 이미 패배자의 마음이었잖아요. 안 나가고 싶어 했잖아. 근데 실은 다음 주 예고 보니까 똑같은 행동을 또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선택을 자꾸 번복하려고 하고 있어. 모든 선택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커 보이니까. 선택하지 않은 게 커 보이고 내가 선택한 것이 작아 보여. 내가 선택하고 나서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비하를 하니까 나 자신을 믿지 못해. 그러니까 내 선택도 믿지 못해. 내 선택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게 훨씬 커 보여. 그러니까 자꾸 이거 선택하면 저게 커 보이고 저거 선택하면 이게 커 보이고 계속해서 자기 선택을 돌고 도는 거야. 정숙 씨는 매력 발산을 좀 더 해보자. 도망치는 모습으로 끝낼 거냐. 영자님은 본인이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씌우니 피해자처럼 보이지만 삼자 입장에선 남탓 많이 하고 그게 남한테 공격으로 되는 걸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전 영자님이 여기서 남에 대한 편견을 심는 물밑 작업을 많이 한 빌런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됐지. 근데 영자님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해. 왜냐면 나는 거대한 포식자 옆에 있는 조그만 먹잇감이라고 생각하거든. 옥수는 누구를 만나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 나는 그 옆에서 옥순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선택해야 겨우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미리 패배자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영자님의 매력을 좀 더 발산해라. 이런 응원을 받으니까 이제 영자님은 또 눈물이 나는데, 근데 지금 영자님에게 응원을 해주는 정숙님은 실은 좀 원론적인 얘기죠.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영자님은 여기서 마음의 위안을 얻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도망침이 과연 멈출까? 그건 또 아니지. 왜냐면 광수도 물론 처음에 이제 선택을 했었으니까 후보로 둘 수는 있겠죠. 옥수님 여기 있으면 나는 계속 도망칠 거야 이랬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건데, 말로는 다 알아요. 말로는 다 알아.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야. 그런데 그런 상황, 불안한 상황이 닥쳤을 때,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과연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커 보이지 않을 수 있는가. 그거는 내가 정말로 이성적으로 이거를 하나하나 따져보고, 아, 저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는 이런 이유가 있어. 과거에 내가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딱 그런 이 기회 비용들에 대한 더 커 보이는 이런 것들을 딱 끊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 그리고 패배자냐 승패로 이렇게 자꾸 나뉘고 자꾸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거를 내가 딱 끊어내고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그리고 좋은 일,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한 것에 대한 장점, 이런 거에 자꾸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안 됐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를 몰랐던 게 아니지. 물론 그래서 후회는 되지만 이게 어떤 선택이 또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거를 지금 깰 수가 있느냐, 새로 할 수가 있느냐, 그거는 쉽지 않지. 물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영자 씨가 뭐 틀려먹었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남의 말도 솔직히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영자는 남의 말도 많이 듣긴 했지만 남한테 말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것처럼 돼버리긴 했지.
그래서 어쨌건 영자 씨는 자기 반성이 많죠. 조금씩 대화를 한 번씩 마음을 열고 해보려고 합니다. 의지를 갖고 좀 해봐서 좀 재밌게 해보길 바라는데, 정숙 씨가 그 아까 얘기를 했던 거에서 충분히 얘기가 전달된 것 같지 않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옥순 씨를 불러내죠. 정숙 씨는 마음이 좀 무겁거든. 아까 얘기를 한다고 했지만 이게 너무 중간에서 얘기가 돌고 옥순에게 정보가 차단돼 있다는 생각을 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숙이 이제 남자들 선택장 의외인 사람 누구야? 여기서 이제 알고 있죠. 머릿속으로 누구 생각하고 있어? 광수 생각하고 있지. 그래서 물어보지. 하지만 옥수는 광수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꺼내기는 자존심이 조금 상해. 그래서 영수님. 하지만 광수인 건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광수님 얘기하죠. 광수님도 약간 의외인 게. 실은 광수가 약간 의외가 아니지. 광수가 가장 의외지. 근데 이제 광수 얘기를 꺼낸다는 거는 지금 옥수님 입장에서는 티를 안 내도 상처를 받았거든.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한 느낌이니까. 내 눈이 틀렸구나라는 생각도 스스로에게 대해서도 실망감도 있고 광수에게도 실망감은 더 클 거고. 광수님도 의외인 게 그냥 선택 안 한다고 할 줄 알았어. 광수도 내 마음 같을 줄로 지금도 생각하는 거야. 이미 광수에 대해서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광수라는 사람의 사고방식 이런 건 나와 비슷하겠거니라고 머릿속으로 좀 기대하는 면이 있긴 있으니까 광수에 대한 그런 판단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처럼 내가 실망한 것처럼 이 사람도 실망했거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엉뚱하게 순자한테 갔죠. 정숙이 이제 내가 진짜 얘기를 안 해주려고 했는데 대화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자체를 고민하니까 대화는 해보라는 의도로 말을 하는 거죠. 영숙님이랑 광수님 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 이게 아니라 네가 직접 확인해라. 여기서 영숙이 광수한테 뭔가를 하긴 했구나 라고 정숙은 알고 있어. 그래서 영숙한테 너도 있잖아 라고 한 게 네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지. 안에 어떻게 된 건지 이제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숙 씨가 옥순 씨에게 이제 말하는 거는 물론 좀 오지랖이라면 오지랖인데 정숙 씨는 옥순 씨가 그래도 후회하지 않길 바라서 말하는 거예요. 옥순 씨가 그래도 여기서 이제 나가가지고 오해를 한 상태로 나가가지고 후회하길 바라진 않아서. 근데 솔직히 옥순 씨가 오해한 건 없어. 한쪽만 너무 들으면 한쪽으로 오해하기 너무 좋은 말들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다 들어보고 결정하라. 그래서 양쪽으로 다 들어보고. 근데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영숙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거든. 아까 이제 영숙 씨가 왜 그랬는지 지난주 분석도 있고 지난주에 통으로 분석한 것도 있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왔지만 옥순 씨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옥순 씨는 불화가 디폴트인 사람은 아니거든. 최소한. 자기 것을 지키려고 영자에게 어떤 수동 공격을 한 면은 있지만 그리고 나를 좀 질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질투를 좀 녹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전혀 안 한다. 그런 면은 있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오지랖을 부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이런 오해가 될 만한 말을 또 전달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대로 전달하지. 그러니까 뭔가 그런 영숙님이 만약 중간에서 다른 말을 전했다라고 하면 옥수님 세계관에서는 이해가 안 돼. 그리고 이제 순자 씨와 광수 씨 여기서 옥순 씨를 발견하죠. 여기서도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귀는 굉장히 열렸겠지. 근데 옥순 씨도 여기에서 그냥 광수 씨한테 대놓고 얘기하자고 안 해. 옥순 씨 입장에서는 광수한테 대놓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광수가 혼자 오해했으니 나한테 와서 얘기를 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광수에게 사실을 언급해 주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옥순이 그래도 광수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은 들어. 근데 여기서도 옥순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광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어른스러운 태도는 아니었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번 16기에 어른스럽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옥순 씨의 이 행동이 어른스럽지 않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 이 행동 자체는 너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냥 광수한테 들려주고자 하는 말이잖아. 그 엄마 아빠가 싸웠는데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애 불러다가 야 엄마한테 나 이렇다고 해라. 뭐 엄마는 야 아빠한테 밥 먹을 건지 뭐라고 물어봐라. 애가 무슨 죄야? 여기도 순자 씨가 무슨 죄야? 괜히 여기 앉아가지고 약간 그런 좀 느낌이. 여기서도 뭐 난 오늘 내가 짜장면 먹을 줄 알았는데 이러면서 나는 영수에게 오지 말라, 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미 언급을 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를 던지고 있죠. 저는 영수가 언니한테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옥수는 난 전혀 아니다. 이혼했을 때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는 사람도 있는데 아 내가 뭘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만 깨닫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뭘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은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목적지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산을 가. 근데 어느 산을 갔다가 야 이 산은 별로다. 그러면 내가 그 산을 안 가야 되는 건 깨닫지. 그래서 어느 다른 산에 올라. 그러면 그 산이 내가 올라야 될 산일까?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건 이 산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산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그게 필요한 거지. 근데 이혼을 통해서 어떤 산이 나에게 맞는구나를 깨닫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산을 오르든 거기에는 행복이 있다는 깨닫는 사람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건 오케이야. 근데 어떤 산에 올랐다가 이 산이 아니구나만 깨닫고 내려오면 다른 산을 올라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혼을 통해서 깨닫고 다른 새로운 사랑에서 잘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서 실패를 깨달았다고 해서 성공 방정식을 깨달은 건 아니야. 그런 차이가 있죠. 전혀 아니다. 전혀. 여기서 지금 순자 옆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중간에 광수 놔두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건 뭐 귀를 닫을래야 닫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뭐 사람이 이 바깥에서도 들리겠네.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도 저게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라는 거를 알죠. 광수님도 계속해서 이 마음에 옥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의심이 생겨난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제 광수님이 이 정도로 했으면 옥수님의 이중을 알죠. 그래서 옥수님 이따가 데이트하고 오면 대화 좀 할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서야 이제 광수 씨가 대화를 신청을 하죠. 옥순, 이건 뭐 솔직히 거의 옥순 씨가 해명하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오해는 풀릴 수 있을지 뭐 이렇게 됐는데 오해는 풀렸지. 오해는. 근데 이게 오해를 푸는 게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쪽으로 과연 갈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 또 뭐 솔로 나라에서는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현숙과 두 사람의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영호는 이제 바로 양보한다. 이제 농담으로 현숙님이 이러다가 뭐 두 사람이 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멘트를 치거든요. 영식님이랑 오늘 처음 대화네요. 근데 뭐 두 사람이 뭐 견제하고 막 이런 거니까 이게 다른 기수에서 이분들이 나왔으면 이분들이 하이라이트거든요. 근데 이번 기수에는 이분들이 뭐 하이라이트가 아니야. 편집 안 된 게 다행이야. 여기서도 보면 현숙 씨가 근데 어떤 상황에서 물론 화면에 그런 것들만 더 잡혀서 그렇지 현숙 씨가 영식 씨를 더 많이 쳐다봐요. 그거는 영식 씨가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더 편하지 않다는 얘기야. 그래서 더 챙겨주고 있어. 영호 씨는 이런 거에 타격이 없겠구나. 그러니까 약간 좀 편한 사람이지. 그러면서 이제 영식 씨를 조금 배려하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숙 씨는 그래도 좀 뻘쭘하죠. 양쪽에서 지금 멈추지 않는. 두 사람 다 이런 센스가 있는 사람이어서 바로바로 뭔가 이런 걸 잘하지. 현숙 씨는 뭐 잘 안 들어가죠. 아무래도 왜냐면 영호 씨랑 할 말이 있고 영식 씨랑 할 말이 있거든. 다르거든. 현숙이 결국 영식 택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현숙 씨가 영호 씨를 왜 고민하는지는 알겠어요. 이게 결혼을 하고 자기가 놓쳤던 누리지 못했던 20살의 설레는 연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이혼하고 그 후로 실은 내가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람과 재미없는 연애에도 만족하려고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면서 그런 연애들을 해왔는데 지금 영호를 만나고 마치 그 20살의 대학교 때 그런 설레고 재밌고 그런 연애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현숙 씨는 그런 거를 지금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건 현숙 씨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영식 씨를 택하는 게 맞죠. 실은 영호 씨가 고민 대상에 없어야 돼.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영호 씨를 고민 대상에 둬서도 안 돼요. 왜냐면 영호 씨랑은 넘어야 될 산이 많거든. 당장 영호 씨도 마음이 확실해야 되고 영호 씨의 부모님도 설득해야 돼. 물론 뭐 영호 씨의 부모님이 뭐 그래 뭐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어쨌건 영호 씨의 부모님은 걱정될 거거든. 왜냐면 당장 사는 곳도 다르고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것 이런 것도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이제 얼마나 힘든 일일지 알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달가워하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넘어야 되고 또 영호 자체도 주변에 다른 대안이 많을 거고. 지금 솔로 나라 나왔다가 회사 가면은 영호 씨 좋다는 사람 막 이런 거 회사 사내 메신저로 보낼걸요? 그 옛날에 돌싱글스 2에서 그 누구야? 하여튼 거기서 그분도 가가지고 사내 메신저를 그렇게 많이 받았다고. 같은 삼성인 친구가 말을 해주더라고. 그 친구 엄청 많이 받는데? 막 이러면서. 뭐 여기서 영호 씨도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경쟁과 이런 허들을 넘어서 내 아이의 아빠가 돼주는 거를 선택할 거라고 영호 씨를 바라보는 건 현숙 씨가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근데 어쨌건 이 솔로 나라 안에서는 영호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현숙님은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영호 씨를 선택해서는 안 돼. 만약 영호 씨를 선택한다면 말 그대로 과거의 대학 시절 그리고 그 시절을 육아를 했던 잃어버렸던 나의 20대를 좀 보상받는 마음으로 영호 씨를 선택하고 뭐 즐거운 연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상받는다고 한들 미래를 이제 대비해야 되는 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영호를 선택한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죠. 영호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영호와 현숙이 안 어울린다는 얘기도 아니고 다만 환경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 마음이 우선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을 과거에 내 마음으로 선택했던 그 과거의 나를 내가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제 좀 만만치 않은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영호 씨 입장에서는 만약 현숙 씨랑 연애를 한다.
라고 하면 결혼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아니면 그냥 연애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나면 돼요. 이건 현숙 씨의 선택이죠. 딱 현숙 씨가 누구를 선택한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상황이 돼버리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영식 씨를 선택하지 않겠나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영호 씨와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영호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더라고. 맞아, 영호를 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게 왜냐면 영호 씨에 대한 마음이 지금 언젠가부터 커졌거든. 처음에는 확실히 영식 씨만 있었거든요. 꽤 큰 상태로 꽤 갔었고 영식님도 자녀들 둘 곧 사춘기인데 선택하는 게 맞나요? 근데 그래도 그거는 어쨌건 사춘기라는 거는 넘어야 될 산이고, 그리고 그 자녀가 영식님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에 지금 응원을 할 정도로 영식님 편이니까 신뢰가 쌓여있고 응원할 수 있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들 밥을 안 들어가지. 밥도 안 들어가고, 명식 씨가 영호가 앞에 있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이러면서, 이게 약간 자기 비하 개그지. 그리고 영호를 띄워주는 말이지. 영호처럼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유 내가 무슨 감히, 약간 이런 느낌이죠. 비꼬는 거 아니지. 이런 건 할 수 있지 라고 하지만 어쨌건 영식님은 이게 이제 영호를 살짝 띄워주고 그런 거지. 못해라고. 영식 씨가 약간 자기 비하 개그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호 씨는 약간 눈치 주시네요로 받은 거야. 여기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아유 말 좀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말 잘하지 하지만 너도 말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눈치 주시네요, 눈치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물론 살짝 깐죽의 경계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영호 씨의 말이. 그런데 영식 씨와는 그 정도 사이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좀 알아본 거라는 거 생각해요. 뭐 두 사람이 이제 카메라 밖에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근데 영숙 씨가 왔을 때 두 사람의 이런 영호 씨가 이렇게 영식 씨한테 살짝 안기듯이, 물론 안기진 않았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무서워 이런 느낌을 보면은 두 사람이 어느 정도 그런 식의 친분은 쌓인 것 같아. 물론 가장 친분이 많이 쌓인 건 영수와 영철인 것 같긴 하지만 저건 이 둘도 조금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사이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눈치 주시네요 이런 거는 뭐 아유 형님 말씀하세요 뭐 그런 걸로 눈치를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런 정도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현숙 씨는 원래 마음부터 두 사람이었냐 라는 말에 처음에는 영식 씨 한 명밖에 없었다. 한동안 그래서 영호 씨가 들어왔을 때도 영식 씨가 훨씬 높았던 건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 영호 씨랑 데이트를 계속하면서 현숙 씨 마음속에 이 시점으로 딱 끊어서 당신 마음이 누구에게 더 마음이 큰가요? 라고 물어보면 지금은 영호 씨인 것 같아.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영식 씨가 아직은 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영호 씨가 됐어. 그래서 영식 씨가 좋아하지만 이건 실은 좋아할 일은 아니에요. 왜냐면 처음에 나밖에 없었다고 하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실은 더 유리할 수 있거든. 후발주자가 더 유리해. 근데 영식 씨는 지금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좋아하고 있죠. 왜냐면 왜 좋아하냐면 내가 영식 씨는 처음 좋아한 사람에게 그 마음을 확고하고 그 마음이 크게 가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현숙 씨는 지금 이 영호 씨와 이런 그 20대의 티키타카, 20대에 내가 못 해본 그런 즐거운 이 만남이 너무 좋아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 씨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제 실은 이게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 추세라는 게 있다고. 사람 마음도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두 사람이 똑같이 비교가 되는 상태면 늦게 들어온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 성장 속도가 가파르거든. 가속도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 그런 예시가 예전에 누가 했었죠. 짬개의 약사 영숙님과 그 영식 영철 그 관계에서도 제가 말을 했죠. 근데 결국은 영식 씨가 너무 대처를 잘해가지고 방어에 성공했지만 영철 씨가 훨씬 유리했거든. 후발주자인데 동급이기 때문에 후발주자가 지금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뭐 영호 씨가 현숙 씨를 조금 변호하는 말을 하죠. 난초맨이라고는 좀 그런데 그 난초맨은 그 약사 영숙하고 뭔가 애틋한 그런 게 있었어. 청춘 영화 같은 그 난초 영철 씨가 진짜 사람이 좀 청년 같은 그런 게 있거든. 물론 뭐 일름 보기도 하고 막 그렇긴 했지. 그래서 그리고 그 누나로서 그 약사 영숙님도 영철님을 좀 애틋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호님과 현숙님은 그런 애틋한 관계는 아니거든. 재밌어 하는 관계거든. 그러면서 영식님은 되게 책임감 있고 하니까 나도 책임감 큰데? 라고 바로. 근데 이제 현숙님이 말한 이 책임감에 대한 거는 이제 이 육아에 대한 것도 있죠. 육아에 대한 능력도.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영호님의 책임감 큰데 드립을 듣고 현숙님은 영식님을 눈빛으로 위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님은 이렇게 깐죽거리면서 이렇게 둘이서 티키타카가 되지만 영식님한테는 현숙님이 되게 조심해. 이것도 지금 영식님을 더 좋아해서 더 많이 보는 게 아니거든. 영식님을 배려하는 거거든. 영식님이 이런 말에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눈빛으로 다독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영호님은 되게 위트 있으시고 바로 영식님은 위트 없구나 라고. 근데 이 말에 또 그냥 영식님이 또 웃으니까 이런 말이 또 가능한 거죠. 그러면서 위트 없구나 하고 놀리고 나 책임감 있는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또 영식님이 또 이 말로 혹시 또 마음이 상했을까봐 저 책임감 좀 알려주세요 라고 또 낮추면서 또 이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냥 깐죽거림으로만 하고 있진 않지. 영식 씨도 거기서 이제 화답으로 나는 언제 영호처럼 재치가 있어 보나 이러면서 아니 넌 재치가 많잖아. 무슨 뭐 책임감이야. 뭐 살다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한 말이나 마찬가지지. 지금 내가 영식 씨와 달리 책임감을 모르네. 겉으로 보면 대놓고 싸움이지만 속으로 이 맥락을 보면 서로가 존중하는 말이었어. 이거는 약간 깐죽의 줄타기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가 존중하는 말이야. 이 정도면. 이건 기싸움 아니에요. 이거 기싸움 아니야. 뭔가 불붙은 이게 뭐 다른 기수에서 이런 자막이 있으면 이것도 이슈가 됐을라나?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오전에 데이트한 걸로 부족해서 오후까지 말이야 라고 이렇게 대놓고 말할 수 있는 건 기싸움 아닙니다. 이거는 오히려 그냥 남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 마음은 당연히 있지. 오히려 이걸 대놓고 할 수 있는 게 두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고 있고 이 정도 선이 가능한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카페 얘기도 좀 나오죠. 카페 갔다 월영교 산책까지 하고 그리고 안내를 이것도 아마 장난의 일환이겠지. 이걸로 뭐 진짜로 어른의 말을 안 듣고 이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영호 씨가 원래 친한 사람들이랑 하는 깐죽거림 같아요. 근데 이제 영식 씨가 편하게 주긴 했지만 영식 씨 마음속에 영호 씨가 그렇게 친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니, 영식 씨가 계속해서 꿋꿋하게 이제 월영교 얘기를 또 하죠. 근데 여기서 영식 씨가 살짝 마음이 좀 상하긴 했어. 아니, 아예 안 상하긴 않았어. 그런데 영호 씨는 어쨌건 카페에서 할 얘기 없으시면 내가 좀 길게 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러면서 어쨌건 뭐 쳐다만 봐도 된다. 일반 기수와는 다른 맹렬한 신경전. 그렇지 않은데 전혀 맹렬하지 않은데 그냥 두 분 대화 나누고 계세요 하면서 가가지고 계산을 하죠. 계산을 해버리고 이분들이 일어나서 계산을 물어봤을 때는 이미 늦었어. 그리고 1대1 대화를 갖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현숙 씨는 어쨌건 여기에서 물론 현숙 씨가 한 명을 선택하면 그림이 제일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솔로 나라에서는 또 여러 사람을 알아보라고 하는 곳이니까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도 또 두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냥 내가 계산하고 이런 것도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일 것 같아요. 영호는 애 없는 사람 만날 것 같아요. 어쨌든 영호 씨도 현숙님과 이런 대화나 이런 게 즐거운 시간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영식 씨와 지금 현숙 씨가 어제는 대화를 안 했었나 봐요. 이날 시간 계산으로. 그래도 나를 좀 신경 써줬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그래도 좋다.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지금은 마음 정리가 되고 있냐. 지금 영식 씨는 이게 왜 이 말을 또 계속 물어보냐면 영식 씨 머릿속에는 이미 두 사람은 서로가 마음의 확인이 끝났고 최종 결정을 서로로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전에 밤에 얘기를 할 때 최종 선택을 한다고 하면 영식 씨란 얘기를 실은 영식 씨는 들었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두 분 중 한 분은 무조건 할 거고요가 됐어. 영식 씨가 지금 그래 나중에 알려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돼서 그렇지 영식 씨는 머릿속에는 현숙은 최종 선택을 나로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말을 듣고 예를 들어서 영식 씨가 조금 뭐 대놓고 충동적으로 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지금 그렇게 말한다고? 옛날에 나한테 그랬잖아. 뭐 나 고른다고 했었잖아.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실은 현숙이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안 됐다는 말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탁이라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언제를 달라. 나를 선택하든 아니든 그 결과물을 좀 먼저 알려달라라고 하는 거죠. 영식 씨는 그 얘기는 들었거든. 현숙 씨가 선택한다 그러면 영식 씨라고. 그리고 영식 씨의 마음이 더 크다고도 들었고. 근데 영식 씨는 한 번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막 쉽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숙님은 영식 씨가 100이었다가 영호 씨가 들어오면서 영식 씨가 60이고 영호 씨가 40이었던 적이 있었지.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뒤집혔단 말이에요. 현숙 씨 마음속에선 언지를 주라고 한 건 별로던데 어차피 최종 선택에서 알 텐데 그러면 현숙이 안 고르면 자기도 안 고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 그런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영식은 마음이 힘들거든. 왜냐면 현숙이 나를 선택했다고 들었는데 계속 영호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실은 영식 마음속에서는 현숙을 원망하는 마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태도가 영식이 차분해서 그렇지 예전엔 내가 좋다며 날 최종 선택 날 할 것 같다며 난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갑자기 왜 뭘 최종 선택해서 영호를 고른 애 만에 지금 뭐 한 해 만에 그러고 있어 라는 마음이 없겠어? 있지. 그렇지만 차분하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영호를 선택한다면 좀 미리 알려줘.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배려를 좀 부탁해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영식 씨가 자기의 어떻게 보면 좀 원망 섞인 그런 마음을 온화하고 매너 있게 표현한 거예요. 수동 공격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 영식 씨 1인칭으로 생각해보면 지금 현숙 씨가 말을 바꾼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영호가 끼어들어서 영호가 끼어든 건 아니지. 현숙 씨가 영호를 붙잡은 거지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영식 씨 그때 저녁에 둘이 얘기했잖아요. 그 데이트하고 와서 지금 선택한다면 영식 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이쯤에서 영식이 현숙을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힘들어. 영식 씨는 그렇게 막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 아, 3시간? 아, 그렇죠. 벌써 3시간이 됐나? 그러네요. 카톡이 왔네요. 그래서 그런 순간 자체가 온다는 게 너무 힘겹다.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지만 현숙 씨 머릿속에 영식 같은 사람을 만나야 자기가 가족을 이루고 사는 자기의 이상적인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영호와의 이런 즐거운 데이트나 티키타카를 포기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고 그냥 이대로 쭉 가면 제일 좋지. 근데 그거는 뭐 현실적이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온다는 게 너무 힘겨운 거야. 누구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뭐 현숙이 뭐 좀 욕심쟁인 면이 있죠. 없진 않지. 그래서 어쨌건 영식 씨는 선택할 거다. 그게 혹시 나인가? 옛날에 자기란 얘기를 자기가라는 얘기처럼 들었거든. 그렇게 마음이 막 영식 씨 입장에서는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 아니니까 현숙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누구일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아쉽기도 했다. 나이기를 바랬거든.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얼마나 힘들어. 영식 씨 마음속에서는 이미 나랑 둘이 됐는데 영호가 껴들고 현숙이 흔들리는 것 같아. 왜지? 아닐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영식 씨. 근데 어쨌거나 아직 이틀 시간이 있고 제 마음이 6대4 정도로 기울어 있지 않나. 이걸 6으로 믿는 이유는 내가 어쨌든 현숙에게 들은 게 있고 그리고 나는 마음을 그렇게 쉽게 바꾸는 사람이 아니니 뭐 나한테 10이었다가 그래 뭐 가도 한 4 정도로 갔겠지.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게 아니. 똑같이 연애하는 상황이면은 현숙 씨는 영호 씨로 진작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죠. 영식 씨가 최종 선택 현숙 아니면 안 한다. 이거는 뭐 확실하죠. 너무 확실한 상황이지. 그래서 나에 대해서 뭐 6 이상만 된다면 최종 선택을 하겠다라고. 그러니까 나는 현숙이 확신이 있죠. 나는 현숙이라는 확신이 있지. 그래서 그런 확신을 전하고 싶지. 근데 지금 현숙의 마음이 영호에게 갈 수 있으니 나는 너야 라고 말하는 게 상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호 씨와 대화가 시작이 되죠. 서로가 이제 웃음부터 터지고 벌써 재밌죠. 영식은 안정예착인 그런 분이 강하겠죠. 이제 대화 잘했냐? 뭐 잘했다. 최종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최종 선택 생각한 게 있냐? 1안과 2안이 있다. 자기도 1안과 2안이 있다. 근데 현숙 씨는 이제 알려달라고 하죠. 왜냐면 현숙 씨는 차라리 영호 씨가 난 너밖에 없어. 누구여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막 적극적으로 넣으면 현숙 씨는 영호를 선택할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 시점이 됐어. 그런데 아니면 차라리 나는 이제 네가 아니야. 다른 선택할래 라고 해도 현숙 씨는 마음이 편해. 왜냐면 영식 씨한테 맘 편히 그냥 어떤 후회도 없이 영식 씨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이 삼각관계의 키는 영호 씨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왜냐면 나도 아직 고민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현숙 씨가 영호 씨에게 좀 제대로 답을 내려라. 이게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영식 씨 얘기를 꺼내는 거거든요. 뭐 질투작전이나 아니면 네가 부족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네가 확실히 해라. 네가 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너를 선택할 수 있다. 영식님은 저를 선택할 것 같아요. 영식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나는 지금 너와 영식 사이를 저울질하고 있다면 네가 나를 선택한다고 확실히만 한다면 나는 너를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뉘앙스를 던지고 있는 거죠. 영호 씨한테는. 그게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건 이런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영호님은 나를 반반이다. 그래서 영호 씨가 이제 나도 빨리 결혼을 내리고 고민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도 지금 현실적인 조건들이 걸린다고 솔직하게 표현을 했죠. 근데 여기서 계속 칭찬을 하잖아요. 영식님이 이제 영식님은 직진이다. 나는 너야라고. 나는 너 선택할 거야라고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뭐 계속 보여주고 있다. 영식님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영호님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겠어요? 나도 직진이라고 하지만 현숙님은 직진이 아니잖아 라고 하고 있죠. 뭐 직진 아니면 어때? 낭떠러지면 농담을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패널들도 지적을 해요. 현숙도 직진이 아닌데라고. 그거를 영호가 모르겠어? 영호 알지. 근데 그 말을 대놓고 하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호 씨가 할 말 많아요. 아니 그럼 현숙 씨가 당신은 왜 나한테 직진 아니야? 당신은 영호 씨밖에 없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나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나와만 시간을 보내라. 여자가 고른다고 했을 때 정말 당신 나를 고를 거냐? 오히려 지금 이 삼각관계의 키를 쥐는 건 영호기 때문에 실은 이 상황으로만 따지면 영호 씨가 할 말이 훨씬 많아. 너는 왜 아니니? 나한테 직진이 아니라고? 그럼 너는 어디에 직진하고 있어?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 근데 지금 잴 수 있는 상황은 영호 씨 쪽이거든. 실제로는. 현숙 씨는 지금 둘 사람이든 어느 한쪽이든 정해야 되죠. 현숙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영호는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영식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을 테니. 그거랑은 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금은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
근데 이거는 영호 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숙 씨는 영식 씨랑 나랑 중에서 누구를 선택했어요? 누가 6위예요? 최소한 누가 6위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겠냐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현숙 씨가 지금 대놓고 영호 씨한테 난 네가 더 좋아라고 말을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는 뭐 영호 씨가 마음속엔 있어. 이게 나와 본인의 이 잣대가 다른데 이중잣대인데 생각하지만 그걸 가지고 상대한테 공격으로 쓰지 않아. 여기서 그냥 결론은 제가 직진인지 아닌지 100%를 안 보여줬기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라고 하면서 말 그대로 그냥 상대가 했던 말 돌려줬어. 그렇다. 근데 이거는 둘 다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저도 빨리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라고 하면서 그냥 죄송해요로 끝났어. 마음 한구석에는 너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있었을 거야. 하지만 그 말을 하진 않았어. 그래서 여기서 현숙님이 그래서 하나를 더 던집니다. 솔직하게. 영식님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지만 저는 대화를 하는 게 영호님이 더 편해요. 그러니까 나 골라. 라는 거지. 영호도 처음에 아이 한 명까지는 괜찮다고 인터뷰했는데 정말 속마음은 아닌 거겠죠. 아니 괜찮긴 하겠지. 근데 없는 게 낫겠지. 내가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는데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은 당연히 있겠죠. 그건 뭐 더 즐거워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개인적인 즐거움이거든. 그러니까 영호 씨는 뭐 고마워요 그렇게 얘기해줘서라고. 여기서는 살짝 좀 영혼이 없는 리액션을 했어. 그러니까 어쨌건 현숙 씨가 누구 하나를 선택해서 지금 올인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니까 현숙 씨가 지금 이렇게 저울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현숙 마음이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지금 여기에 그렇죠. 뭐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지금 머리가 아프다. 영식이 그리 좋아하는데 내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럼 어떻게 뭐 1초 2부로 살아? 내치지 않으면? 다 같이 살아? 어떻게 해야 돼? 내칠 수 없으면. 나를 그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다 같이 살아? 그건 아니지. 나를 그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도 어쨌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군가를. 뭐 내쳐야지 당연히. 내칠 수 없다고 안 내치면 그 뭐 어떻게 살려고. 살다 보면 나를 좋다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건 영호 씨도 이런 상상을 못 해봤다 이러면서 그렇게 양육자인 영식이 직진을 하는데 내가 좀 더 위축되는 면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있고 현숙님이 없다고 했으면 내가 100% 직진했을 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불리한 상황이었으면 내가 그냥 마음을 표현하고 상대가 거절하면 수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직진 못하는 이유는 내가 유리한 상황이니까 내가 저울질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직장도 문제, 양육도 문제.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망설임이 어느 시점이 됐을 때 없어질 수 있는 문제냐, 두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해서 조율할 수 있는 문제냐,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야 이게 해결되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현숙님도 직장 못 옮기잖아요. 직장을 옮기면 연봉이 확 줄어들 텐데 애를 키우는 돈이 확 올라가잖아. 직장을 해결하려면 현숙 씨가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딸아이를 키울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그대로 가야 돼. 자식이 없어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들은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그냥 가는 문제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더 커져가지고 막 절실해서 이런 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러면 괜찮은데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커졌다 작아지기도 하고 또 그냥 작아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더 커 보이는 시점이 올 수 있겠지. 그래서 저는 계속 지금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아서 제가 빨리 결정을 내고 말해주는 게 현숙님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최종 선택은 두 가지뿐. 현숙님을 선택하느냐, 아무도 선택하지 않느냐. 그래도 뭐 원래 알아보고 싶어 했던 옥수님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 근데 아까 여러분들 말씀처럼 영호가 영자의 말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확신은 없지만 왜냐면 옥순을 알아보고자 했던 마음이 없어졌거든 지금 보면. 그런 거는 분명히 영자한테 영향을 받은 걸까? 라는 생각도 들긴 듭니다. 여기서도 현숙님이 영호를 선택하려는 이유와 영식을 선택하려는 이유는 알겠죠? 마음은 영호님 같은데 이제 마음은 영호님이 돼버렸어. 그래서 이게 현숙님이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면 내가 영호님에게 마음이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했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꼭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영호님을 선택해도 돼. 정숙님이 지금 다른 영철님 딱 택하잖아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뭐 영철님을 택한 게 좋냐 안 좋냐를 떠나서 그런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마음이 가거든. 사람 마음이라는 게. 둘 다 놓치면 웃기겠다. 현실에서 잘 일어나는 결과죠. 현실에서 그렇지. 현실에서 그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죠. 나한테 모든 그 키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저울질하다가 그 어느 시점을 지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돼버리는 상황이 있지. 그게 지금 광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광수님은 약간 그거랑은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광수님도 조금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죠. 영호님이 뭐 나밖에 없다 그런 절실함을 보여준다면
영호님 좋지. 근데 영호님이 지금 망설이고 있잖아. 근데 이 망설임이 앞으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근데 현숙 씨가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영식 씨는 길게 잘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영호 씨는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영호 씨는 내 마음에 여성으로서의 마음이야. 영식 씨는 이 가족으로서의 일원으로 영식 씨를 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숙 씨는 답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아. 근데 지금 이 영호 씨와의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를 못하고 있는 거죠.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무편집 상태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